안녕하세요. 데일리하드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3월 26일 데일리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29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입니다. 정부는 3월 29일부터 적용될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결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400명대 발생 빈도가 잦아진 데다가 전국적으로 소규모 모임이나 사업장, 유흥시설, 목욕탕 등을 고리로 한 크고 작은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확산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도 줄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최장기 매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만 기금위 내부에서도 비중 조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들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 주식 자산 목표 비중을 조정하는 안과 투자 허용 범위를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SK텔레콤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주총에서 박정호 대표는 이른 시일 내로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기업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뜻이죠.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은 SK텔레콤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와 정보통신 기술 사업성의 성장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중으로 발표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연내 분할과 재상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마켓컬리 관련주입니다. 이 쿠팡의 성공적인 뉴욕 증시 상장에 마켓컬리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드디어 이 마켓컬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관사단을 뽑았다는 소식이 전했습니다. 사실 마켓컬리는 2017년 말부터 삼성증권과 주관 계약을 맺고 국내 상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욕 증시 상장으로 눈을 돌린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을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쿠팡의 상장 성공에 힘입어서 마켓컬리도 현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켓컬리는 쿠팡에 비해서 사업 영역이 좁고 신선식품 배송에만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켓컬리가 이렇게 상장을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마켓컬리 대장주인 흥국 FM부터 시작해서 우양과 KC피드, ECS와 지어소프트, 팜스코와 태경케미칼 등 모두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이 NC소프트의 대표 인기 게임인 리니지에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게이머들의 불성실 보상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C소프트 주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9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니지는 게이머들의 불매 운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리니지 M은 업데이트 문제 등으로 게임 세상의 시간을 며칠 뒤로 돌리는 롤백을 진행을 했는데요. 롤백이 된 약 나흘간의 기간에 거금을 들여서 구매했던 아이템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NC소프트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안을 지난 22일 발표했지만요. 이 사라진 아이템 대신 게임 머니를 주겠다고 하면서 게이머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고요. 최근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HMM입니다. 데일리하드 이슈나 여의도 뉴스에서 정말 많이 언급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물 만난 해운주입니다. 안 그래도 해상 운임 상승으로 해운주들의 주가도 훨훨 나는 시점에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 무역 물동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사고로 글로벌 해운의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물류의 주요 항구인 수에즈 운하를 가로로 완전히 막은 선박은 아직까지도 인양이 되지 못했고요. 운항은 양방향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컨테이너선 견인이 쉽지 않아서 운항 정상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운임 시황은 공급 불확실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단기에 해소되지 못하면 운임은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큰 물류 대란이 이어지면 HMM의 운임 급등으로 인한 수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HMM은 오늘도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32,2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지난 24일 수요일에 신규 상장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 이후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한 자이언트 스텝은 영상 시각 효과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AI 기반의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이에 따라 요즘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장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의 공식 벤더이기도 합니다. 수요 예측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경쟁률 1691.65대 1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상장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38,800원의 고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억소리 나는 반도체 대란. 웃돈 줘도 주문하면 1년 뒤에 받는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에서부터 비롯된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IT와 가전 분야까지 번지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자동차 산업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동안 잘 선방해왔다고 평가받았던 현대자동차 그룹마저 4월 감산설까지 나오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경쟁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을 멈추거나 감산했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반도체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차량 생산 계획을 짜고 인기 차종 중심으로 반도체 물량을 몰아주거나 반도체 물량이 확보되는 부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등 촘촘한 생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국내 IT와 가전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신제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반도체 수급 현황은 부족을 넘어서 가뭄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은 대만 TSMC의 신규 주문 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생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운드리 업체가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 시간까지 합쳐서 오늘 당장 발주를 넣어도 연말에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죠. 삼성에서도 반도체 부족으로 아예 구형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는 대만의 UMC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고 있고요. 첨단 공정 기반의 제품만 자체 생산한다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형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출시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전업체는 양산품의 비축 부품이 동나면 국내 가전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는 폭탄과 물 부족으로 삼성전자, MPX와 인피니언 등 반도체 공장 6곳이 지난달 16일부터 셧다운된 상태고요. 앞서 설명했던 수에즈 운하 마비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악재가 이어졌지만요. 올해는 반도체 부족 사태란 복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